수다. 유익한 정보, 생생한 현장.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알찬 정책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정책 N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제가 몇 가지 숫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정책에 관심이 많은지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 선물 있나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제작진에게 여쭤보십시오. 자, 무슨 정책에 관한 숫자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문제 나가겠습니다. 0에서 71. 0에서 70일. 어렵습니다. 0에서 71. 70일. 평균 수명. 평균 수명. 인간의 평균 수명. 아니에요? 건강 이게 좀 수명. 그럴싸하네요. 네. 다른 건강 분들은 나이. 건강 나이? 건강 나이. 뭐죠? 전혀 감이 안 오죠. 시대인데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2018-0620. 날짜예요, 그거. 20. 날짜. 0620. 6월 20일부터 뭐가 시행됐죠? 생일이신가요? 사무실 월세 나가시나요? 지난해 지금 우리가 안 챙겼다고 약간 그런 거지. 두 번째까지도 많이 어렵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 힌트. 7 그리고 108만. 708만. 아예 알 수가 없는데요? 갈수록 어려워져. 네, 너무 어려워요. 결정적 힌트. 10만. 10만. 뭐야, 10만. 620, 10만. 108.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오! 10만 원? 자, 이게 뭐냐면 아동수당 정책에 관한 그 숫자들이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각 숫자가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분과 함께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나오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자가 무리. 무척 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긴장 푸시고요. 예. 이게 보건복지부라고 하면 왠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막 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이제 지내시는지 근황부터 저희가 여쭤보고 한번 가볼게요. 새 정부 들어서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여러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제도도 하고 있고 또 뭐 아동수당도 지금 도입하려고 그러고요. 노인들의 경우에 치매 국가 책임제 이런 걸 비롯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국정 과제들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아지고 또 우리가 자신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회 때 여성가족부 장관 나오셨을 때 처음 장관제의 받으셨을 때 소감이 어떠셨나요? 물어봤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질문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나 뭐 올 것이 왔다가 아니라 뭐 아니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장관님은 올 것이 왔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왔다 제가. 우연히 왔다. 근데 이제 박 장관님이야말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8년 동안 일을 하셨고 또 참여정부 시절부터 고령화 미래사회위원회 그리고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하신 학자하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난 1년이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1년을 돌아보셨을 때 가장 이 일은 잘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정과제로 내세워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 가셨을 때 받게 되는 각종 의료비 혜택 그것을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원래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어서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질문도 내긴 했지만 이 아동수당이 굉장히 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동수당 그것이 알고 싶다 이것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수당 아마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 라라 씨 빼고는 다들 수혜 대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못 받고 라라 씨가 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그죠? 근데 어때요? 그러면 수혜 대상인 우리들 중에 아동수당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세요? 뭐 일단 10만 원씩 주신다는 것만 알고 있고 네. 나이가 모르겠 언제부터죠? 몇 살부터? 우리 아기는 해당이 돼서 전 신청을 했어요. 제가 5개월 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부터 되는 걸 보니까 예. 아마 태어날 때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와, 태어날 때부터. 예, 그리고 부부 중에 한 명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자기가 그걸 받아도 되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한 일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정보가 있으시네요. 우리 네. 변호사님은. 어떤가요? 이 아동수당 이 제도, 이 정책이 어떤 건지. 아동수당은 이름 그대로 아동에게 주는 겁니다. 네. 물론 아동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받으시는 거죠. 받을 수 있는 자격은 태어나서부터 만 6세가 되기 직전까지, 네. 5세 11개월까지가 수당 받을 자격이 있고, 이것이 이제 제도의 의미를 찾는다 한다면 아이들을 키우려고 그러면 양육비가 좀 들지 않습니까? 많이 들죠. 많이 들죠. 아주 많이 듭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라도 저희들이 좀 국가 부담을 해줌으로 해서 아이들 좀 더 쉽게 키울 수 있게 할 것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동의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동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고유한 인격과 또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가치를 국가가 인정을 하고 그 아이들이 무럭무럭 또 잘 자랄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동수당 제도입니다. 네. 아까 그 대상 제가 퀴즈 낸 것 중에 첫 번째 0에서 71이 0에서 71개월인가 봐요. 아, 예, 그리고 10만 원 지급한다. 2018-620은 6월 20일부터 예. 접수를 받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급은 오는 9월부터 한다. 아직 늦지 않았네요. 근데 저는 네.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듣고 느낀 게 뭐냐면 저희는 그냥 10만 원 준다고 그랬을 때 야, 돈 생겼다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 아동수당의 의미를 들으니 우리가 얼마나 더 아이들을 귀하고 또 정말 정성으로 키워야 되는지를 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돈만 생각해. 저도 신청하고 왔거든요. 제가 71이라는 숫자를 못 알아들었던 게 네. 그냥 0에서 만 6세 만 그렇게 6세.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개월수로. 제가 숫자 약해요. 그게 72개월이라는 게 지금 딱 알았어요. 72개월이 되는 순간 만 6세가 되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됩니다. 71개월까지가 만 5세 끝이 되는 거니까 0에서부터 71개월까지. 예. 그러니까 이 숫자 비밀이 이렇게 풀렸던 거예요. 0에서 71개월 사이의 아동들에게 소득이나 재산 수준이 그 기준에 충족이 되면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동 수당입니다. 자, 이 아동 수당 이제 9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아직 본격적인 시행 전인데 벌써부터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떤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아이를 한 명 키우려고 그러면 사실 한 달에 돈이 많이 듭니다. 네.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가구에 한 65만 원 정도 든대요. 양육비가. 근데 그에 비해서 10만 원이나 그러면 참 액수가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동수당을 실시하고 있는 OECD 그 선진국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대부분 아동수당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출산을 장려하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다 조사 결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록 적은 액수이긴 하지만 이 아동수당을 통해서 아이들 좀 제대로 잘 키우시고 또 그런 즐거움을 통해서 출산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는 뭐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네. 또 주신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서 딱 이렇게 1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된 근거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 ILO 국제노동기구에서 권장하는 아동수당의 액수가 있습니다. 그게 근로자들 평균 임금의 한 3% 정도 이렇게 이제 추준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평균 임금이 한 385만 원 정도입니다. 그 근로자 가구의 총액을 이렇게 합쳐보면 그게 3% 정도면 대략 1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언론 보면 낮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국제기구에서 권장하는
그 수준에 근접해 있는 수준입니다. 네. 저는 아무리 불경기라도 아이들에 대한 지출은 거의 줄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미 다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OECD가 지금 35개 국가입니다. 네. 그중에서 4개 국가, 터키, 미국 같은 이 4개 국가만, 우리를 포함해서 4개 국가만 실시하지 않고 31개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늦은 거네요. 이게 그 선진국의 추세네요. 몰랐어요. 예, 이미 오래된 제도죠. 예. 그리고 아동수당이 그 가진 의미가 사뭇 깊고 넓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육비 보조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성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에 대한 하나의 독립된 인격 제수 인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수당은 지금 OECD 국가에서 뭐 전체가 대부분 다 하고 있다는 것이 대세죠.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제 보편적 사회수당 성격으로 일정 기준만 충족이 되면 일괄적으로 1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형식으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나라에서는 출생 순위별로 아니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예.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 이 방식대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원래 이제 정부가 내었던 안은 60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100% 다 주는 것이었는데 예. 국회에서 입법해 가는 과정에서 상위 10% 아동을 제외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10% 기준이 아동 가구의 소득 기준이 아니고 예. 2인 이상 가구 전체 소득의 90%를 끊다 보니까 되게 아동을 가진 가구들이 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일반 가구에 비해서 소득이 좀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가구의 90% 선을 아동 가구에 봤더니 95.5%예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95.6%.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동을 가진 가구들 중에서 4.4%를 제외한 95.6%의 아동 가구들이 아동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국회에서 이 아동수당을 좀 높여준다거나 입법을 바꿔주시거나 또 대상을 좀 넓히면 또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듣다 보니까 저는 아직 사실 받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런데 직접 받게 되실 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다 똑같이 100% 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차등 지급을 하는 게 더 나은지. 어려운 질문. 네. 저는 더 필요한 분에게 더 많이 지원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낳아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돈이 많이 들고 돈을 안 들이려면 그 돈에 비례하는 시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게 엄마가 되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이렇게 아동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저는 아이가 둘이라서 2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벌써 이렇게만 생각해도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겨요. 진짜. 예, 정말로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보편 복지 차원에서 차등 지급 말고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게 일괄 지급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1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일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돈으로 안 느끼지만 제가 일 전혀 안 했을 때 10만 원을 아이당 받으면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낳고 나서 일을 아예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 기저귀값, 우유값 이런 것도 다 되게 많이 부담스러워요. 들잖아요. 네. 그래서 10만 원이라는 돈이 그런 거에 쓸 수도 있고 뭐 아이랑 어디 뭐 문화 그 뭐라고 하죠? 문화센터. 문화센터 갈 수도 있고 예. 다닐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공짜는 좀 힘들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그것도 국가가 나에게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게 굉장히 좋고 아이고 이거 언제 들어오나 그리고 요즘에는 뭐 어린이집이나 이 보육료도 다 지불을 해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어렸을 때 키울 때는 그래도 좀 부담이 덜 된다. 그렇죠. 뭐 보험 든 것 같은 기분 예. 굉장히 좋더라고요. 혹시 그 보육료 지원되는 거하고 조금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급되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소득과 재산을 봐서 상위 이제 한 5% 정도는 탈락이 되고 나머지 95%는
보육료와 아무 관계없이 동일하게 10만 원씩 아이 한 명당 10만 원이니까 아이가 3명 있으면 30만 원씩 제가 알기로는 월 1,000만 원, 부부 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못 받고 1,000만 원 아래면 거의 받을 수 있다. 1,000만 원 되신 분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중에 변호사님 얼굴이 제일 환해요. 지금 입을 너무 좋으신가 봐요. 하셨어요 혹시? 아니요, 지금 남편이랑 신랑이 하고 있어요. 누가 받을까? 근데 벌써 지금 접수가 시작됐다고요. 예. 언제부터 된 건가요? 그 앞서 말씀하신 20일부터 시작해요. 네, 6월 20일부터. 6월 20일. 예. 그때부터 계속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 순위 거의 1등이었어요. 예, 그만큼 관심도가 높나 봐요. 저는 딱 기록했다니까요. 아나운서 신청하는 날. 네, 장관님 그 아동수당 신청하는 이 뭐 제도 자체 만드시기 위해서 기획 단계부터 아주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게 만들어졌다면서요. 예.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보고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이렇게 신청 자체가 쉽다고 말한 경우가 아주 드뭅니다. 네, 맞아요. 늘 아주 드뭅니다. 복잡하잖아요. 사람들 불만이 많고 왜 이렇게 서류가 많으냐. 맞아요. 특히 이런 거. 여러 가지 예.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기획단에서 아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잘 짜고 그러니까. 그리고 가초대에서도 채소로 줄이고 이렇게 네. 해서 등본도 필요 없어요. 예. 신분증만 있으면 되더라니까요. 와. 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각오하고 근데 제가 등본 쓸 일이 있어서 미리 한 통을 뗐는데 혹시 이거 몰라서. 등본 달라고 하면 그거 바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등본 필요 없고 진짜 신청서 작성하는 거하고 그리고 신분증. 더군다나 저는 이제 남편하고 같이 안 갔는데 그 주민센터 분들도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친절하게 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아버님이 그 서명을 반드시 하셔야 되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집에 가서 같이 받아서 오세요라고 해서 사실 감탄했어요. 그러니까 왠지 더 한 번이라도 더 가는 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친절한 상담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와, 열일해 주셨구나. 네, 이게 홍보는 잘 돼 있는데 실제로 엄마들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이게 자격이 잘 되는 되는지. 건지 이게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하는 거를 찍고 왔어요. 자, 현장 보시면은- 와수다에서 그러면 우리 에바가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그 장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와. 와우.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지금 아동수당 신청 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동네 읍사무소로 왔어요. 아동수당은 어떻게 하셨어요? 동네 엄마들이 이야기하길래 가서 좀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저 아동수당 신청하러 왔는데. 네, 여기 앉으시겠어요? 혹시 신분증하고 신청서는 갖고 오셨어요? 신분증은 가져왔어요. 네, 신분증 주시고요. 혹시 그 신청서는 신청서는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오셨어요? 예, 저희가 이렇게 신청서는 혹시 안 갖고 오는 분들은 이렇게 구비를 해놔요. 근데 배우자분이 같이 오시게 되면 서명을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구명조사 때문에 만약에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다시 가셔서 이제 서명을 받아오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다시 가도 네, 네. 나는 몰랐어요. 이게 남편 사인도 필요한데요. 장관님, 이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둘 다 사인 필요하다고 꼭 홍보 많이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주거 모두 인증서만 있으시면 신청서에 배우자 사인, 내 사인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생각보다 간단한 거 같아요. 저는 어플로도 할 수 있어요? 어머. 네. 핸드폰으로도? 그럼 어플론 사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플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거의 다 웹사이트- 깔려 있잖아요. 예. 그것도 모르고 주민센터 가서 왔다 그러니까 이 아동수당 접수할 때 배우자 서명 필요하다거나 인감도장 찍힌 무슨 신청서가 필요하다는 거 이 얘기는 사실 처음 듣는 거거든요. 두 분 에바 씨도 모르셨다시피. 예. 엄마 아빠 둘 다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하실 때도 엄마 공인인증서, 아빠 공인인증서 둘 다 필요하세요. 그래서 꼭 온라인이나 그 휴대폰 모바일 앱
앱으로 하실 때도 둘 다 필요하대요. 아니 이 부분은 진짜 홍보가 안 된 안 것 됐어요. 같아요. 아동수당은 이제 9월부터 지급이 된다. 여기까지는 알아서 이제 많이들 맞아요. 신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되신 겁니까? 예, 실제 그 전국적인 접수되는 걸 보니까 예. 일주일 만에 108만 명, 그래서 숫자에 108이 있었구나. 네, 네. 그게 전체 43%가 예. 일주일 만에 신청을 했습니다. 와, 반이 거의 저희는 반이 이제 처음에 준비하는 기간에 동사무소에 몰려가지고 네. 100만 명이 일주일 만에 다 온다면 그렇죠. 엄청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비.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웬걸? 15%만 동사무소를 찾아왔고요. 주민센터 찾아왔고 85%가 앱을 했어요. 앱으로. 여기서 혹시 나이 든 사람과 젊은 그래서 사람들 신청 바로 방법. 우리 가보셨지만 예. 에바씨 가보셨지만 동사무소 좀 한적했죠. 그러네요. 예.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게 제가 몇 군데 그 주민센터를 가봤는데 다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들 이제 아무래도 아동을 가진 부모님들이 좀 젊으신 분들이 맞아요. 많으시니까 예. 앱에 친숙한 거죠. 예. 그래서 앱을 신청하셨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부 양쪽에 다 사인이 필요하거나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서 그 부분 좀 불편하긴 하지만 부모가 다 아이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고 또 아이 앞으로 나가는 그 아동수당에 대해서는 부모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한 신분증 그리고 신청서의 배우자 사인 네, 이게 서명을 직접 반드시 하고 예, 필요하다는 있어야.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가시기가 힘드시거나 요즘은 앱 사용을 많이 하시니까 앱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아까 본인과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예, 이 점을 기억해 앱은 주시면 뭘로 됩니다. 해야 되나요? 복지로에 들어가시면은 복지로. 예, 복지로라는 게 공통 앱인데 그걸 들어가시면 다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진짜 가를 거. 어떠셨어요? 에바 저는 씨? 복지로로 하겠습니다. 다 쉬웠어요. 간단하고 괜찮은데 그거 그 남편 사인만 필요하다는 것만 알았으면 다시 좀만 갈 더- 일은 없었을 텐데. 그거 빼고는 다 편리하고 쉽고 좋았어요. 네. 그럼 지금 중요한 게 아직 변호사님은 안 하신 거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거를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신청은 9월 말까지 하시면 되는데, 예, 뭐 천천히 할 때지만 가능한 빨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무료로 10만 원 준다니까 막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 얼른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아직 안 하셨죠? 전 했죠. 첫날 했다니까요. 첫날 하셨어요. 이래봬도 그래서- 나이가 많긴 하지만 애가 5살이라 아직 근데- 아동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그 부모님 대신에 조부모님이 그 양육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 혹시 부모님 외에 그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럴 경우에는 앱으로 신청하지 않고 주민센터 찾아가셔서 직접 그 부양관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증명을 해야 되는 증명하셔야 거죠. 돼요. 예. 보니까 그게 현실적인. 그 신청서에 보면은 누구 통장으로 이 돈을 받을 것이냐를 적는 란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제 걸로 적을까 남편으로 적을까 고민 많이 하다가 아이 통장으로 이렇게 받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부모 같은 경우는 그런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잖아요. 예. 자, 이렇게 아동수당의 신청 방법과 또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직접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여기 키즈 카페인데 엄마들이랑 수다 떨고 있어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요즘 아동수당 한창 좋고 같아요. 다들 신청하셨어요? 저는 했어.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가서 하셨어요? 네, 전 직접 가서 했어요. 주민센터 가서 네. 하신 거예요? 네. 양육수당 우리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또 신청해야 돼? 직접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복지로? 인터넷이랑 핸드폰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이거 다운받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인증서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는 남편의 동의도 구해야 되니까 2번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정보를 왜 나만 몰랐죠? 그러게요. 각 은행마다 그 아동수당을 받는 통장에 대해서 금리를 우대해 준다고 들었거든요.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좀 아이들한테 목돈이 들어갈 때 사용하고 싶습니다. 뭐 운동할 수 있는 뭐 시설이라든지 뭐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 보낼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 현실적으로 셋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조금 집에 가게에 좀 보탬이 될 것 같아요. 나라에 이제 돈이 모자란다거나 그럴 경우 이제 그게 끊기게 되면 받다가 안 받는 거니까 조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장관님 저 이렇게 저 아이가 하나인데 아이 둘째도 날 수 있게 아동수당 좀 많이 좀 주세요. 저도 애가 하나인데 아동수당 많이 주셔서 둘째 낳게 해주세요. 나이가 50이에요. 얼마면 되겠어요? 아니 근데 여기 출연하신 분 중에 양육수당 받고 있는데 뭐 또 신청하는 거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 양육수당하고 지금 아동수당하고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양육수당을 받고 있지만 아동수당도 또 예.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예.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대신으로 집에서 아이를 기를 때 그의 일부를 보존해주기 위해서 주는 게 양육수당입니다. 예. 아동수당은 어린이집을 가건 안 가건 그 관계없이 상관없이. 그냥 나이만 하나만 딱 기준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육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은 이미 기존에 어린이집 안 보내는 대신에 받고 있는 것이니까 그건 그대로 받고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들에게 다 주는 것이니까 다 같이 이제 개말수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진짜 나라에서 아기 낳은 걸 축하하고 정말 잘했다 장려해 주시는 그런 기분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화면 속에서도 어떤 분께서 이제 재원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지금 너무 표정이 밝으신데 저만 어두워요. 그 이유가 제가 결혼을 하면은 아기 낳을 때쯤 갑자기 이게 없어져서 제가 못 받게 되진 않을까 싶은데 이게 걱정할 문제인가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법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법을 개정하면 못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고 대개 이제 이런 것은 앞으로 대상이 넓어지고 네. 또 점점 그 급여되는 수당액이 많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있는 제도가 없어질 수는 없고요. 이미 올해라든지 내년에 지급될 예산은 충분히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네.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도 같이 밝아져도 되겠네요. 아마 나라 씨가 출산할 때는 진짜 더 좋아졌을 거예요. 왜냐면 저보다 좀 나이 있으신 엄마들 얘기 들어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도 다 돈 내고 다녔고 그런 출산할 때 도와주는 그 돈도 안 나왔었고 그래서 지금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마음이 확 놓여요, 진짜로. 이분께 셋은 기본으로 어제 언니 얘기 아니시라고 지금. 아주 마지막에 저기 예. 우리 젊은 아기 엄마들께서 혹시 아동수당을 조금 더 높이 주면 아이를 더 낳겠다 그러면 제가 뭐 국회에 가서 아무리 제대로해도 얼마든지 올려드린다고 그러니까요. 그러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출산율이 워낙 낮으니까. 맞아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엄마들 마지막 부분의 인터뷰에서 그럼 그 아동수당 받으면 어떻게 쓰시겠냐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다들 야무진 계획들을 갖고 계세요. 아이들 뭐 학원비에 조금 보탤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고 또 이거를 목돈으로 쌓아놨다가 아이에게 주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는데 혹시 만약에 받으신다면? 그래서 저도 네. 목돈으로 생각하고 아이 통장으로 그 지급받는 거를 통장으로 했거든요. 아이 통장으로. 그 이유가 사실 생활비에 있어서 10만 원은 어디로 새는지 모르는 돈이지만 요거를 아이 통장에 10만 원씩 차곡차곡 이렇게 넣어주면 나중에 아이가 뭐 학교 갈 때 쓸 수도 있고 장가 갈 때 자금으로 줄 수도 있고 그냥 너를 위해서 국가가 이렇게 해줬다 부모도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아뒀다라는 성의 표시가 그러니까 티가 날 것 같아서 네. 저는 목돈으로 쓰려고 아이 이름으로 통장 이체를 네. 그렇게 했죠. 우리 오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는 20만 원이에요. 저 20만 원이잖아요. 저는 한 달에 그 아동이 아니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여행
여행 가는 날을 정해서 예, 가족 여행에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계절별로. 예, 사실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주말에 시간이 돼도 집에서 그냥 누워 있고 뭐 XX를 틀어준다든지, 그러니까 너희끼리 놀아 약간 이렇게 두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아동의 날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예, 저희 집에선 그렇게 행사처럼 KTV로 나가기 때문에 이거 약속 지키셔야 돼요. 네. 모든 시청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이랑 뮤지컬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가고 또 책 사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책 사주는 부분에서도 되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남편 계좌로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실수한 것 같아요. 통장을 따로 만들었어야지. 통장을 아이 통장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가요? 아이 예. 통장. 신청서를. 부부가 같이 동사무소 같이 가셔서 왠지 안 될 것 같아. 저한테 아주 꿀팁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미리 하셔가지고. 근데 진짜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요즘 워라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 아동수당이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라밸 일과 생활의 어떤 균형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이 있는 그 가정에서 아동수당을 물론 이제 아이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계속 적립해 둘 수도 있고 또 특정한 날에 쓸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아동수당을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특정한 요일에는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아이를 위해서 그 돈을 쓰면은 아이들도 좋아할 것이고 또 부모들도 아이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워라밸을 하는데도 즉 일과 생활을 균형을 맞춘데도 아동수당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당장 키카 쿠폰을 끊어야겠군요. 자, 저희 이 정책인 방송을 보시다가 나는 아직 아동수당 신청 안 해서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린 어떤 신청 방법 그리고 또 앱을 통해서도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아동수당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번에는 그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앱에 들어갔을 때도 아주 감각적으로 이거 누르면 그다음에 어디 눌러야 되겠다는 걸 자연히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놔서 편하게. 예, 제가 실제로 신청하신 분들 좀 만나 뵈었더니 여기 계신 두 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쉬웠다. 예. 부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부분만 빼면. 그래서 제 생각에 공인인증서만 양쪽이 다 준비되신다면 네. 앱을 들어가셔서 쉽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이잖아요. 앱인 거죠? 예, 복지로. 네. 앱으로 복지로 이용했을 때는 24시간. 24시간. 예. 와, 맞벌이한테도 진짜 좋겠네요. 정말 좋아요. 제가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엄마 중에 저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남편 사업을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니까 아직 안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해서 이제 심사를 받고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니까 일단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잘했죠? 그 친구를 친하게 커피라도 얻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질문이 생겼어요. 혹시 그 아동수당, 제가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아동수당 잘 받고 있다가 갑자기 소득 기준이 높아져서 그럴 경우에는 진짜. 중간에 딱 끊기나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그때는 이제 소득수준이 넘어서면은 신청을 하셔가지고 자기가 소득수 넘었다고 신고를 하셔야 되고 자진 신고 그럼 방법. 다시 이제 검사를 해가지고 예. 조사를 해서 그 이익을 판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 3인 가구의 경우에 한 달에 한 1,170만 원? 네. 꽤 높은 액수니까 젊은 부부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그러다가 또 다시 자기 소득이 내려가면 다시 재신청을 하시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장관님 저희처럼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월 이렇게 일정하게 금액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연봉으로 계산을 해서 평균 1,10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충분해요. 슬프다. 아주 소수의 사람, 저희는 사실은 신청한 사람은 거의 100% 다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쉽네요. 71개월이 넘어버렸어요. 얼마 차이 안 나더라고요. 계산이 안 됩니다. 둘째를 낳으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SNS를 통해서 올려주신 의견을 확인해보는 국민 이수다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의견들이 올라와 있나요? 라온님의 의견인데요. 청년 내일 재음처럼 아동수당도 미리 적립해뒀다가 아이들이 입학했을 때 돌려주는 제도 운영은 없나요? 이것도 아이디어네요. 그러네요. 은행들이 아동수당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하던데요. 각 은행들이 아동수당을 적립하는 그 가정들에 대해서 조금 높은 이율을 높여주는 그런 상품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그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적립해 주는 건 없고요. 그런데 이제 아동 양육 시설에 자라는 그 부모가 없어서 아동 양육 시설에 자라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네. 그 아동 수당이 디딤돌 씨앗 통장이라는 통장으로 적립이 됩니다. 네. 그럼 그게는 적립되면서 또 4만 원에 추가적으로 적립이 더해져 가지고 아이들이 양육 시설을 떠날 때 목돈으로 이제 돈을 지급해서 아이들 사회 적응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의견 뭐가 네. 있을까요? 저는 찐택님이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릴게요. 직접적인 저출산 대책은 아니지만 아동수당 역시 저출산 대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별, 지자체별로 저출산 대책에 많은 시간과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흩어진 예산이나 정책을 차라리 한데 모아서 그냥 그냥 아마 그냥 이렇게 그냥 저출산 대책에 올인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는 정말 장관님께서도 고민되실 것 같아요. 뭐 정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너무 다양한 정책보다는 효과가 있는 몇 가지를 하라 이렇게 뜻인데 네. 저희도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제 저출산 대책의 큰 그 틀을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좀 미래의 희망이 있는 그리고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게 되고 아이들 갖게 되는 원천적인 힘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그럼 미래의 희망을 가지려면 무엇이냐? 일단 집이 안정되게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위한 주거 대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대폭 강화해서 한 1년 연간 한 10만 채 정도 네. 예, 젊은 부부들이 집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게끔 만들고 또 직장을 안정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과 생활이 밸런스를 이루는 걸 지금 뭐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휴게시간 강조 같은 휴게시간 보장 같은 걸 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아이들도 가지게 되고 거기에 이제 돈을 좀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의견 하나 저도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분이 올려주신 의견에 공감을 참 많이 했거든요.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아동수당을 올리고 바우처 금액을 더 증액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후에 제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 보낼 돈이 없어서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 먼 장래까지 걱정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당장에 닥친 문제들이 크다라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양육, 그러니까 그 일과 저희도 지금 아이 양육 두 가지를 병행하지만 아이 맡길 데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베이비시터를 둔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되게 근본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뭔가 정책적으로 하나씩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아이들 돌봄을 지금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12시간 보육제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서나 돌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까지는 또 올해까지는 그 일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은 앞서 몇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거의 무료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가장 맞벌이 부부들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이 직장을 그만둔 제일 첫 번째 요인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예요. 그때.
왜냐면 초등학교 갔다가 12시면 돌아오는데 그러니까요. 차라리 어린이집 다닐 때는 하루 종일 돌봐주는데 그러니까요. 학교 가면 안 돌봐주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온종일 돌봄이라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초등학생도 돌보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합니다. 아, 초등학교 내에서 돌봐주는 건가요? 학교에서도 돌봐주기도 하고 학교에서 머물기보다는 자기 집 근처에 머물기 좋다는 아이들은 마을 근처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돌봄 시설에서 자고 내년부터는 하루 종일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출근해 돌아올 때까지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네. 온종일 초등학생도 돌보는 온종일 돌봄 체계라는 구축해서 그것도 대상이 있을 것 같네요. 초등학생까지 그러니까 모든 아동 가구, 초등학생 있는 예. 아동 가구 다 지원돼요. 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아, 공동 육아인가요? 아니면? 육아가 아니죠. 이제 그런 초등학생이니까 아, 아이들이 돌봄. 이제 예. 돌보주는 거죠. 아이들은 뭐 여러 가지 과외 활동은 아니지만 과외에 준하는 그런 약간의 교육도 시키면서 식사도 제공을 하는 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조금 소득인처는 아주 적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의 부담을 하게 됩니다. 예.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안이에요. 네, 특히 워킹맘들한테 예.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루 종일 돌볼 수도 있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마을에서 돌볼 수도 있고 네. 그걸 지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또 여가부 여성가족부 세 개 부처가 하는데 학교 돌보면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마을 돌보면 저희 보건복지부가 주가 되어서 내년부터 그 전면제 시작합니다. 네. 와,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그 뒷내용까지 들으니까 제가 예. 약간 마음이 예. 든든해요. 그리고 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엄마들이랑 키즈카페에서 이야기했을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 아동수당이 너무 좋은데 엄마들이 아마 아이 키우면서 행복지수가 더 올라가야지 이렇게 맞아. 더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들이 너무 늦게 집에 와요. 이제 52시간 있으니까. 그래서 아빠도 같이 육아를 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행복한 육아할 수 있는 환경을 같이 만듭시다. 예,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걸 도와드리겠는데요. 지금 근로시간 단축 52시간 줄어드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여기 계신 분들 잘 못 느끼시는데 거의 혁명적인 수준으로 우리 시간을 바꿉니다. 52시간이면은 맥시멈 52시간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평상시 8시간 일을 하면은 6시면 다 퇴근을 해야 돼요. 네. 6시 퇴근하고 집을 다 돌아가야 되니까 일단 아빠들이 뭐 엄마도 좀 일을 하고 있는 분 많으니까 아빠 엄마가 다 아이들과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뭐 아동수당을 이용해서 조금 같이 나가서 외출도 하시고 외식도 하시고 그러면은 좋을 텐데 더더구나 아빠들에 대해서 육아휴직을 지금 관건한 데가 많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아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과거에는 아빠도 육아휴직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였는데 요즘은 이제 별 드문 경우가 아닙니다. 아빠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이제 육아 독박 그게 이제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님께서 혹시 법안을 하나 좀 제안해 주세요. 뭐 6세, 뭐 8세 미만의 아이를 가진 아버지는 6시 이후에는 뭐 금주령 그래야지 집으로 들어오지. 일찍 끝났는데 안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게 문제거든요. 좀 어떻게 좀 무리하죠. 아니요. 그거는 예. 과거에 길게 근무할 때는 그렇지만 앞으로 매일 일찍 귀가를 시키면은 술도 한 번도 분이죠. 매일 먹어요. 매일 먹을 수 친구가 없어요. 맞아. 자연 집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 근데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이 아동 수당 말고 아동 관련 제도 중에 이제 아동 학대를 당하는 그런 피해 아동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혹시 있지 않을까 예. 궁금한데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 아동 학대를 이제 방지하고 또 예방할 뿐만 아니라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전국에 쭉 있는데 그 기관들에서 요즘 아이들의 그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건 신고를 받으면 또 직접 나가서 아동 학대 여부를 조사도 하고 학대를 받고 있는 가정이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따로 이제 보호를 하면서
부모를 교육을 통해서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사실 발생하고 있어서 아동 학대 아동 보호 전문 기관을 좀 전국적으로 좀 확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정책엔 뭐 아동수당 관련해서 우리가 워낙 관심이 많아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어떠셨습니까, 장관님은? 오늘 소감과 또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동수당이 가장 근접해 있는 우리 여성분들, 아기 어머니들 그리고 곧 이제 아동수당의 대상자 되실 분을 같이 뵙고 하니까 그 정책 설계를 참 저희들이 열심히 했던 보람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좀 더 높은 수준으로 보다 많은 아이들이 아동수당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입법 활동이 만약 국회에서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려서 그렇게 되도록 하고 또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워라밸도 유지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가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보건복지부의 박능부 장관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혜진의 정책 N에서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도 좋고요. 또 저희 정책 N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도 올려주시면 감사히 저희가 받겠습니다. 또 정책 N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 또 궁금증들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찬 정책과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차네요, 정말. 진짜 근데 변호사님 표정이 너무 밝았어요. 갑자기 희망이 생겨서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끝이 났어요. 네, 파이팅. 파이팅.